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빠르게 추워지고 있죠. 나무가 아직 자신을 다 비우지 못했네요. 나무는 다양한 색깔로 자신을 비워내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는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탄생의 신비를 배웠다는 이어령 선생님은 올해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인 김지수 씨가 스승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정리한 책인데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것, 자기다운 모습으로 스스로를 마주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소망일 텐데요. 그런 마음으로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읽게 되는 책입니다. 마지막 인터뷰답게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분수에 대한 비유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분수가 가장 꼭대기까지 올랐던 정점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락한다는 거죠. 상승과 하락에 숨막히는 그 한계가 대낮 정오이고 생의 절정일 텐데요. 그래서 죽음이 생의 클라이막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죽음에 대해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팽창하며 가득 채웠던 물질주의가 코로나19 이후 죽음을 우리에게 가까이 끌어다 놓음으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생명에 대해 생각하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마침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 카카오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란을 겪으면서 초연결 사회의 그림자도 마주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운을 읽는 변호사를 쓴 시나카 스토무는 운을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나의 운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 손잡이에 대한 비유인데요. 컵이 그냥 컵으로 있을 때는 컵은 컵이고 나는 나라서 서로 다른 타자이지만 컵에 손잡이가 생기면 관계가 생깁니다. 이 손잡이는 잡으라고 있는 것이고 손을 내미는 것이니까요. 그럼 손잡이는 컵의 것일까요? 나의 것일까요? 컵에 달렸으니 컵의 것이겠지만 또 컵의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잡아달라는 신호인데 손잡이가 달린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만약 그 컵에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다면 유일해져서 자기의 컵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관계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어령 선생님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전혀 다른 앵글이 나온다는 말이 제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서 고분고분하게 살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살게 된다며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반론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쉽게 생각한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99마리의 양과 울타리를 벗어난 한 마리의 양도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질문해 옵니다.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냥 무리지어 사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가졌고 이름을 가졌고 지문을 가졌죠. 보들레르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저들과 똑같은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쓰게 하소서. 네, 마지막으로 상처와 화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상처 입었어, 나 아파하는 자기 모습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맑은 영혼을 갖게 되는데 그걸 화를 잡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바라보는 나가 생기는 거죠. 상처와 화를 통합하는 건 어렵지만 함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참함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고 망각과 추억이 함께 있는 거죠. 상처를 가지고 골방에서 광장으로 나아갈 때 활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공감하고 사랑한다면 그의 상처도 함께 가져가야 한답니다. 상처를 외면하면 화를 동시에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통제와 무균 사회는 상처를 포함한 힘이 없어요. 상처와 에너지가 가족과 사회에서 활이 되어서 전쟁을 끝내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는 한 인간은 배우고 성장한다는 저자 김지수 씨가 스승인 이어령 선생님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한 마리의 양으로 살아본 적은 언제인가요? 감사합니다.